자, 19번 질문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문장만 봐도 답을 찾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야, 삶에서 뭐 물질적인 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 제가 장문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걸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으로 획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문장의 맺은 말에 but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뒷자리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자, 이렇게 진짜 지속적인 관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드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그랬고, 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말은 대부분 다 강조로 쓰이는 거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는 말 저런 거 놓치지 않고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loyalty와 relationship이 사람의 worth는 가치고요. 이럴 때 measure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척도 정도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진정한 척도이다라고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데 misfortune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죠. fortune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너무 우리는 머릿속에 행운만 있어요. 이게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포르투나라는 운명의 여신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운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운명도 되고, 여기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얘기하는 운, 행운 이런 것들이 됐죠. 자, 운, 행운이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쟤는 뭐도 될까요? 네, 이게 돈도 되는 거죠. 근데 돈도 어디 200원 이런 건 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와 110원을 주었다 이런 걸 보고 막 이렇게 큰 운이 생겼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어떤 돈이겠어요? 큰 돈을 fortu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표현이 make fortune이라고 쓰면 행운을 만들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책도 있습니다. 뭐겠어요? make fortune이면 큰 돈을 벌다예요. 아, 이상하게 해석되어 있는 책들 많아요. 이번에 같이 공부 마치고 나면 웃기는 해석들을 이제 앞으로 몇 개 발견하게 될 겁니다. fame and fortune이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 부와 명예라고 하면 되죠. 그걸 또 돈과 명예라고 합니까? 부와 명예. 아, 진짜 창의력이라고는 없어갖고. 상식이 있나, 교양이 있나, 머리가 있나, 뭐가 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또. 나중에 와가지고 뒤에서 침 뱉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운이 없는 건 unfortune인데, 여기 그 전에 이거부터 하나 합시다. 운명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래요? fortune teller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예, 점 보는 사람입니다. 네? fortune teller라고 쓰면 이게 점 보는 사람이 됩니다. 뭐 잘못 썼어요, 제가? 아니죠. fortune teller가 점 보는 사람이어서 그 안에 그 점 보는 종이 들어있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중국에 대해서는 fortune cookie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행운의 쿠키가 아니라 점 보는 쿠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단어 관련해서 알아두시고, 자, unfortunate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운이 없는이 되는 거잖아요. 요 단어가 뭐가 웃기냐면 형용사의 부정어는 un을 붙이는데 명사의 부정어는 앞에다가 mis를 붙입니다. 그래서 misfortune이라고 쓰면 얘가 불운이 되고 얘는 운이 없는 이라는 말이 돼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얘네들의 이 순간순간 불행한 순간에 맞서게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determine이라고 하는 건 이제 decide하고 비슷한 단어죠. 가운데 보면 termine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또 색깔 없는 단어인데 또 하고 있다. termine이 끝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 종점을 뭐라고 하던가요? termina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가 terminate라고 쓰게 되면 말을 꺼냈으니 가르쳐는 주는데 이 색깔 있는 것만 해야 진도를 맞출 텐데. 그래서 terminate이 끝내다라는 말이에요. 앞에다가 그래서 영화 제목 중에 terminate라고 있었죠. 우리말로 옮기면 종결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EX 붙이면 얘는 강조어로 쓰이는 거여서 exterminate 이렇게 쓰면 완전히 없애버리다, 박멸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etermine이라고 하면 이건요,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정하는 걸 determin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단어가 판단하고, 판단이 끝났으니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결심하고 결정하는 걸로 의미가 옮겨가죠. decide도 똑같이 외우세요. decide란 말이 맨날 결심하다만 외우잖아요. 여기 있는 CID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르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딱 여기까지로 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다 1번, 그 다음에 2번 결심하다 이렇게 익히셔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요, become bitter 좀 쓰라릴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choose 뭘 선택하게 되냐면 acquire wisdom 지혜를 얻기로 하죠. 자기들의 이런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혜를 얻기로 하는 거죠. AC가 있고 quire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가 들어가는 단어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죠? quiere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require 같은 단어도 있고 많아요. 이게 모양이 변해서 quer로 conquer 같은 데서 변하기도 하고 이럴 때 requir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seek 찾다, 구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앞에 있는 AC는 뭐가 된 걸까? 아마도 AD가 변한 것이 아닐까 싶으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 때문에 C랑 Q랑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하나의 소리로 묶어서 acquire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acquire이 얻다, 획득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require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추구하는 거니까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뭐 이런 말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inquire이라는 말도 똑같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다가 loyal friend는요. However, 하지만 loyal friend는 will always stand by you. 늘 당신 곁에 서 있어 줄 겁니다. 심지어는 during times of hardship. hardship은 어려움, 고난입니다.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늘 당신에게 있어 주겠죠. 그게 속담이 된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a friend in need, a friend indeed 같은 거 있겠네요. 이때 indeed가 무슨 뜻이었죠? 어려움, 절실함이라는 뜻입니다. loyal이라는 말은요,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이죠. 명사로 쓰면 loyalty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면 충성심 이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고 봉건제사에서 법과 그 다음에 그 법이 결국은 영주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주에게 충성을 바치던 마음을 loyalty라고 하는데 이게 딱 중세의 기사도 정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loyalty라는 말이. 역사적 배경으로는 그러합니다. 조심하실 게 하나가 뭐냐면 royalty죠. 이 royal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 가문 같은 데로 roya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royalty라고 쓰면 왕에게 내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프랜차이즈 생각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프랑크족들의 통치 방식이 프랜차이즈였다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내는 돈은 이겁니다. 그 왕에게 수익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쪽 걸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nquire 좀 전에 봤던 거니까 설명 안 하고 지나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well-being에 대해서인데 다른 사람들의 well-being에 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 not only shows 걔는요 친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뭐 하기도 되냐면 신뢰의 연대를 더 강화시키기도 하겠죠. strong이라는 말이 strength로 바뀌는 거죠. 이 ONG로 끝나는 말의 명사형이 이렇게 ENGTH로 명사형이 잘 바뀝니다. 그러더니 뒤에다가 뭐 붙인 거예요? EN은 알고 있죠? EN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됐더라? to make의 의미가 됐었다, 그죠? 그래서 strengthen이라고 하면 강화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슬프게도 일부 개인들은 may betray the trust, 신뢰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of those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에게 늘 친절했었던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할 수도 있죠. 그리고는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냐면 충성심이란 아주 귀중한 특징인데 단 어떤 귀중한 특징이냐면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런 놈이 되는 거죠. take for granted라고 하면 원래 take 뒤에 명사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 granted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이게 무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죠. grant라는 단어가요. grant라는 단어가 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허가하다보다는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는 뭐 이런 건데 주로 단순한 부탁 이런 거보다는 종교적 개념에서 신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왕이 뭐 신하들의 부탁을 들어준다든지 그런 좀 덩치가 좀 큰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명사는 허락되어진 것으로 여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라는 말이 됩니다. should never be taken for granted라고 해서 뭐 당연히 그 허락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이런 귀중한 특징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betray를 설명 안 하고 지나갈 뻔했네요. 이 뒤에 나오는 TRA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이 말이 얘는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TRA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넘기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어떤 단어도 나오냐면 넘겨주고 돈 받는 트레이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넘겨주는 tradition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자, 딱 곧 20번 하고 나면 21번부터는 추가로 단어를 더 확장시켜 드릴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extradite 같은 이렇게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시키다 이런 어려운 단어들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x를 붙이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얘가 본국으로 보내버리다라는 이런 단어거든요. 이건 뭐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되고 트레이드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거래하는 거예요. 넘겨주고 돈 받는 걸 트레이드하는 겁니다. 또는 물건을 맞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 트레이드했다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이게 거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자꾸 나이가 드는 거 가지고 지랄일까요? 슬프게. 자, 니네들도 늙었어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종종 은퇴를 하게 되는데 많은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물러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관계는 우리가 만드는 관계는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겠죠. retire이라고 할 때 뒤에 tire은 필요 없고요. 앞에 있는 re라는 말 접두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도 있고 뭐도 있었더라. 다시도 있는데 이거 말고 뭐 있었죠? 뒤로. 오케이, 이제 뭐 거의 다 외운 것 같습니다. 21번부터 그래서 계획대로 이제 접두사랑 이런 것들을 크로스 시켜가면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번부터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형태로 머릿속에 단어를 완벽하게 끼워 넣어버리자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면 수능 수준의 단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내신이 더 문제죠. 뭐. 그죠? 내신 단어가 더 어렵다니까요. 수능에 안 나오는 단어까지 너무 많이 나와서. reduce 같은 단어가 뒤로라는 의미를 가졌네요. 여러분이 보기에 DUC는 참 많다. 그죠? DUC가 들어가면 lead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얘는 뒤로 끌고 가는 거죠. 뒤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는 말이 되잖아요. 자, 물러나다, 후퇴하다 라는 단어는 retrea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얘가 물러나다 라는 뜻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나타내는 단어 remote라는 단어도 있고요. remote라고 쓸 때 MOT라는 말이 들어가면 움직이다 라는 말이 돼요. MOB나 MOB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의 모양들이 막 많이 보인다. 그죠?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움직이다 라는 말이어서 저 멀리 뒤로 움직여 놓은 이라는 말이 돼서 먼 외딴이라는 이런 말이 되죠. 자, 뒤로 따로 빼두다 라는 reserve라든지 보유하다 라는 retain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remain도 그런 거예요. main이란 말은 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쟤도 저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저런 단어까지 근데 굳이 그렇게 기억할 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왔어요. 많은 인위적인 기준을 만들어 왔는데 성공의 인위적 기준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진정한 사람에 대한 척도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냐면 부나 지위, 신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나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 어떻게 대처하나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art라는 말이 뭐 인위적으로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걸 art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artificial이라고 할 때 FIC도 뭐가 들어갔다라는 거 알겠죠? FIC나 FAC는 다 뭐였어요? 다 뭔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이라는 말이 돼서 artificial이라고 쓰면 인위적인, 인공적인이라는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앞에다가 ARTI를 남기고 가운데 있는 FIC를 모양을 바꿔도 비슷한 말들이 되겠군요. artifact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원래는 없던 건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을 artifact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기가 참 그래요. 단어장에 보면 보통 인공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물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인간이 어쨌든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을 artifact라고 합니다. 뭘 그래서 잘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artisa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rtisan이라고 쓰면 artist하고는 다르겠죠. 얘는 기술적인 장인을 artisan이라고 하고 그 다음 artist는 예술가가 되는 거죠. 이 뭔가를 잘 다루는, 손으로 잘 다루는 건 아트 말고 영어 단위에 또 뭐 있냐면 craft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craftsman이라고 이렇게 써도 얘도 뭐가 되냐면 장인이라는 단어가 되고 craft beer라고 쓰면 수제 맥주라는 단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잠시 설렜습니다. 그 다음에 The most precious things는요, 가장 귀중한 것은 in life에서 가장 귀중한 건 not material,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but lasting connection, 지속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We make,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계인데 누구와? We those와 만들어내는 관계네요. 이 those는 어떤 거냐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만들어내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precious라는 단어는 이 말이 뭐가 변해서 들어오는 거냐면 price, 가격이 변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precious라고 하면 값이 나가는 이라는 말이니까 오늘 저거 뒤에서 다시 한번 다른 단어에서 볼 겁니다. precious는 그래서 귀중한이라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놈을 appreciate이라고 쓰면 앞에서 배웠던 단어로 돌아왔다 그죠? 그 가격을 제대로 매겨주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다,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거죠. 이해, 인정, 평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래도 벌써 이제 4번, 4차, 5회차 수업이 지나가는데 여기다가 appreciate이라는 말을 depreciate이라고 쓰면 단어 찾아낼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뭐예요? 가치를 낮춰보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 영어 시험에 원래 본문에 degrade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주변에 어렵게 시험 보는 학교 이런 거 잘하잖아요. degrade라는 단어 본문을 지우고 집어넣어야 될 단어가 depreciate 같은 이런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넘는 단어가 나와도 답을 찾아갈 수 있겠죠. 이런 건. 어려운 단어들은 다 이렇게 단어가 결합해서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접두사나 어원을 잘 보면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단어 시험 보는 정도는 대처를 할 수 있겠죠.